4-4번 문제.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값이 다음과 같을 때 1000kA의 단상 변압기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값이 다음과 같을 때 500kVA의 단상 변압기가 병렬 운전한다. 부하가 1500kVA일 때 각 변압기의 부하 분담 값을 구하시오. 계산 문제죠. 그죠? 제가 공부할 때도 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너무 쉬워. 공식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뭐가 함정이죠? 복소수 계산이 안 돼. 네? 그것만 해결하셨으면 다 계산 문제 푸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계산 문제는 이게 10점짜리 문제로 나온다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복소수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살을 더 붙여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하 분담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느냐를 제가 추가로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도 이참에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압기 병렬 운전일 때 두 개가 용량이 같거나 아니면 임피던스가 같거나 아니면 둘 다 틀리거나 이런 경우에 계산의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다 따져봐야 되는데 본 문제에서는 지금 뭐예요? 용량도 틀리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도 틀린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압기 부하 분담 계산식 파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용량이 같은 경우나 임피던스 같은 경우나 둘 다 틀린 경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이 계산 문제하고는 크게 상관없으나 어차피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리고 아마 이거 계산법을 모르셨으면 문제 못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 계산법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그리고 맞출 수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은 단상 변압기와 삼상 변압기로 나누고요.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변압기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변압기 각각이 극성이 맞아야 되고 각변이와 상회전 방향이 맞아야 되고 권수비가 같아야 되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죄송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되고 리액턴스와 저항과의 비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 퍼센트 임피던스의 차이가 만약에 다르더라도 평균값은 한 10분의 1 이내 그 다음에 전격 용량비의 3분의 1 이내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변압기 병렬 운전은 하나는 뭐냐면 변압기 두 대가 있는데 변압기 두 대가 각각의 임피던스 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가 두 변압기 사이에 임피던스가 많은 놈 쪽으로 전류가 어떻게 되죠? 더 작게 흐르고 작은 놈 쪽으로 더 많이 흐르죠. 그런 식에 따라서 분담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변압기 병렬 운전에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거는 분담입니다. 분담. 용량 분담을 어떻게 원활하게 잘 하느냐. 두 번째, 병렬 운전 조건에서 좀 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변압기 해놓은 애로 뭐예요? 두 변압기 사이로 순환 전류가 흐르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환 전류가 흐르는 조건은 뭐예요? 전이차가 발생이 되면 순환 전류가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변압기 병렬 운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크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고려가 되면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극성이 맞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 지금 변압기 2차측 극성이 안 맞으면 뭐가 되죠? 사실은 여기에 그 변압기 2차측 회로 쪽으로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순환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뭐예요? 변압기 2차측, 양단 간의 변압기 2차측에 전이차가 발생이 되면 순환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인즉슨 이쪽 변압기와 이쪽 변압기의 변압기 차와 전압의 차와 그다음에 그 임피던스의 합의 나눈 값으로 순환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극성이 달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전압차는 아주 크게 나는데 임피던스는 아주 작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단락전류에 육박하는 전류가 핵류가 흘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성은 반드시 맞춰야 된다.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병렬운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말로만 쭉 쓰지 말고 이런 그림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좀 세련된 답안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림을 일부러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각변이가 같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 이건 이렇게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이게 1차 측은 둘 다 Y인데 2차 측은 한쪽 변압기는 Y고 한쪽 변압기는 델타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상차가 2차 측에 30도가 나죠. 상차각이 30도가 나게 돼 있죠. 2차 측. 그럼 30도 위상차로 인해서 우리가 벡터적으로 보면 전이차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또 순환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변이가 같이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 그래서 1차 측, 2차 측 각각의 변압기를 이렇게 그려주고 설명하면 제대로 된 답안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상회전 방향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현상. 그러니까 변압기 하나, 1번 변압기하고 2번 변압기하고 상회전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120도 또는 240도의 상차각이 발생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또 순환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전부 다 뭐죠? 순환전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 전이차로 인해서 변압기 간의 전이차로 인해서 순환전류가 흐르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것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좀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임피던스는 같은데 RXB가 틀린 거예요. 저항과 리액턴스비가 틀린 거죠. 값은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항이 3이고 리액턴스가 4고 그 다음에 다른 쪽 변압기는 저항이 4고 리액턴스가 3이다. 임피던스 값은 같죠, 5로. 그래서 임피던스 값은 같은데 이게 저항 리액턴스비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저항 리액턴스비, 저항 리액턴스비. 이게 지금 서로 길이가 서로 거꾸로 된 것 같죠? 보셨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2차 측 단자 전압의 기울기가 위상이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측 단자 전압 간의 위상이 틀림으로 인해 가지고 전이차가 발생이 되고 그에 따라서 또 순환전류가 흐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변압기 병렬 운전에서의 위상차로 인해 전이차로 인해 가지고 순환전류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용량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거의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본 거죠. 그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이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에 의해 가지고 분담이 틀려지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으로 이제 요거가 연결돼 가지고 이제 계산식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량이 틀리다. 아니 변압기 A와 변압기 B가 용량이 다르면 자기 용량에 비례해 가지고 부하 분담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는 뭐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해도 되고 임피던스라고 해도 되고 일단은 임피던스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A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부하분담하면 A가 커지겠습니까? B가 커지겠습니까? B가 훨씬 더 커지겠죠. 임피던스에 반비례한 부하분담이 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그 각각의 변압기 특성에 따라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어떤 공식으로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압기 AB가 있는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요. 임피던스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용량만 틀리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과 비례해가지고 그냥 부하분담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수학의 기본적인 상식 정도 수준만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용량은 같은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른 경우의 부하분담은 아까 반비례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A 용량, A 변압기에 의한 부하분담을 계산을 할 때는 B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분자로 올라가서 계산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고 세 번째, 용량과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 틀려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지금 잘 엇갈리시는 분이 되게 많고 이걸 또 외우세요. 그냥 이 부분을. 근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그 퍼센트 임피던스 계산식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공식화한 것 뿐이거든요. 우리 그 퍼센트 임피던스 임피던스 맥 그리고 나서 임피던스 쭉 다 환산할 때 어떻게 하죠? 기준 용량을 가지고 환산을 하죠. 그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도 보면은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그 값이 지금 그러니까 기준 용량으로 환산한 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A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이걸 A로 표현했으니까 A라고 그냥 계속 이야기할게요. 변압기 A의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값도 그 A 용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B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값에다가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M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야 기준 용량으로 환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 자체가 지금 원래는 얘가 얘였는데 여기다가 기준 용량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M이 붙은 거죠. 2에. 그거일 뿐입니다. 이게 갑자기 어디서 M이 뚱딴지같이 튀어나왔니가 아니라 이건 기준 용량으로 환산한 값에 대한 어떤 공식의 그겁니다.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변압기 병렬 운정의 부하분담은 1번, 2번, 3번의 케이스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훨씬 더 나중에 정리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서 제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답이 되는 거예요. 앞에 것들은 그냥 제가 설명을 쭉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모음담화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변압기 병렬 운전과 임피던스, 변압기 임피던스에 따르는 용량 분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변압기 AB의 전류 분배는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 분배를 임피던스로 표현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겠죠?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식 그거 바꾼 거니까 그죠?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용량하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 다른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환산이 돼가지고 이런 공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책 한번 보십시오. 책. 부하 설비 용량이 얼마입니까? 얼마죠? 1500kVA죠. 그죠? 1500kVA에다가 역률이 얼마였죠? 0.8이죠? 그럼 저항값은 얼마가 됩니까? 아, 저항값이 아니라 실수분은요? 유효는요? 유효는 얼마 값이 되죠? 1200이 되죠? 그다음 무효는 900이 되죠? 요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네, 요거 요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나 바꿨죠? 그러면 총 부하 설비 용량을 다음과 같이 시수부와 허수부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조건은 A 변압기는 1000kVA의 저항과 리액턴스 B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B는 500kVA의 0.012에 0.036의 리액턴스 값을 가지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공식이 쉬운 게 바로 이렇게 되죠. 전체 부하 설비 용량에서 PA 값은 임피던스의 역수였잖아요. 아까 제일 먼저 했었던 그거기 때문에 바로 나와버리는 거죠. 전체 부하 설비 용량이 1200 플러스 J900 곱하기 임피던스 A, 임피던스 B, 임피던스 B의 값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요거 식 요까지 끄는데 아무 이상 없죠? 어렵지 않죠? 요까지? 자,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전체 부하 설비 용량에서 임피던스 A 값을 해야 B의 용량이 나오죠? 그죠? 역수관계니까, 임피던스는 역수관계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요까지를 못 끌어냅니다. 요까지 나오거든요? 요걸 못 끌어내.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의 기본이 되는 복소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된다는 거죠. 곱 그냥 합니다. 보기에도. 그냥 이렇게 나눠가면서 분배 법칙처럼 하면은 이게 호수부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 값이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나눗셈이 안 돼요. 나눗셈이. 나눗셈. 그래서 나눗셈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지금 이게 분자 분모 이렇게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모를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허수부에 반대되는 부호를 가진 값을 분자 분모에다 곱해버리면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리죠. 시수부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시수부로 만들어버리고 위에만 시수부, 허수부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시험 문제 할 때도 요게 나왔고 이 계산식을 못 풀어가지고 시험 문제 못 푸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아까 네? 전자계산기로 복소수 그냥 네. 아이고 전자계산기로 쓰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또 못 쓰시는 분들은 이거 다 그냥 숫자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계산기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개념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전자계산기 뭐 물론 뭐 그거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런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앞에다가 제곱에서 루트 씌워서
절대값 나오면 앞에 5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719, 변압기 A는 719가 되고 변압기 B는 781이 되니까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변압기 B가 지금 좀 문제가 생겼죠. 부하분담이 781인데 781 맞나요? 781인데 지금 변압기 용량이 뭐예요? 500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에서 변압기 B 용량은 500이나 부하분담은 781로서 변압기 B하가 가부화된다. 따라서 변압기 B 용량을 고려해가지고 한 1000kVA 정도로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